공정작전은 낙하산을 이용해 적 점령지 후방에 침투하고 정찰과 요인 암살, 폭파, 회로 차단 등의 임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공정작전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공수부대는 아군의 지원을 받을 수 없으며 장비 정리, 병력 집결, 물자 분배에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이 작전은 적의 공격으로부터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공수부대와 아군 지원부대의 연결을 얼마나 신속하게 하느냐에 따라 작전 목표의 달성 여부가 결정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1950년 10월 38선을 돌파하고 평양을 향해 진격하고 있던 유엔군은 북한군의 회로를 차단하기로 결정했으며 이 작전을 수행할 장소로 평양에서 북쪽으로 50km 정도 떨어진 숙천과 순천이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하게 됩니다. 이렇게 숙천과 순천에서의 공정작전이 결정되자 미 극동군사령부에서는 세부적인 작전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공정작전의 기본 계획은 먼저 지상전술계획, 착륙계획, 공중이동계획, 출동대기 계획 순서로 진행되며 실제 작전의 실행은 탑승, 공중이동, 강습, 작전 실행 등 계획과는 반대의 순서로 진행되게 됩니다. 지상전술계획은 가장 먼저 작성되는 것으로 작전 개념과 지휘관의 의도, 화력지원계획, 강습의 순서 등을 정하게 되며 착륙계획은 정확한 시간과 장소에 해당 부대를 목표 지역에 착륙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공중이동계획은 공수부대가 출발 비행장으로부터 목표 지역까지 이동하는 데 요구되는 모든 과정을 포함하고 있으며 출동대기 계획은 공수부대가 투입 전 수행하는 모든 준비, 출발 비행장으로의 이동, 항공기 적재에 필요한 과정과 절차를 말합니다. 이번 작전에 투입되는 187 공수연대의 인원은 총 4,000명이었고 그들에게는 90mm 대전 차포, 지푸차 39대, 105mm 곡사포 12문, 2.5톤 트럭 4대, 트레일러 38대, 대공포 4문, 포탄 1125발 등 592톤의 장비가 지급되며 이 장비들은 공수연대의 강화에 뒤이어 바로 투하되는 것으로 계획되었습니다. 187 공수연대의 전투 편성은 1대대와 직할대 1470명, 2대대 1300명, 3대대 1230명이고 여기에는 674포병대대, 헌병소대, 방공포대, 의무중대, 전방지원팀이 포함되었습니다. 이들을 작전 지역으로 실어 나르기 위해 C119 76대, C47 40대의 수송기가 투입되었으며 이 수송기들은 4일간 반복 이륙을 실시하며 작전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번 작전에는 미 제5공군의 지원도 있었는데 F-51 전폭기 75대, F-80 전투기 62대, B-26 경폭격기 5대, B-29 폭격기 1대가 공중 공격과 수송기 엄호 임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187 공수연대는 작전 개시 15일 전부터 준비 작업에 들어갔으며 강화 훈련, 부대 재집결, 전투장비 결합, 지휘소 훈련, 무기 정비, 체력 단련 등의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각 대대는 자신들만의 색으로 낙하산과 장비들을 칠하게 되는데 1대대는 빨강색, 2대대는 노란색, 3대대는 파랑색, 연대본부는 하얀색으로 색칠을 하였고 그곳에 해당 중대의 번호도 기입해 작전 지역에서의 혼란을 피하도록 했습니다. 원래 작전 개시일은 10월 17일로 예정되어 있었으나 평양 남쪽 지역에서 북한군의 저항이 의외로 강하고 여기에 날씨까지 좋지 않아 작전은 이틀 후로 연기되었습니다. 10월 19일에는 폭우가 심해 작전은 24시간 뒤로 다시 연기되었습니다. 10월 20일 이날도 비가 그치지 않아 작전이 연기되는 듯 했으나 오후에 날씨가 개이면서 드디어 작전이 개시되었습니다. 제5공군 소속의 전투기와 전폭기들이 북한군의 연료와 탄약 집적소 5개소, 차량 63대, 오마차 23대, 전차 4대, 야포 한문을 파괴하였으며 B-26과 B-29 폭격기들이 북한군의 차량 수선소를 공격했습니다. 뒤이어 187 공수연대가 수송기를 타고 김포 비행장을 이륙했으며 1대대와 3대대는 숙천, 2대대는 순천에서 강화를 실시했습니다. 강화 지역은 미공군의 공격으로 이미 초토화되었기 때문에 적의 대공사격은 없었으며 187 공수연대는 강화 과정에서 1명이 사망하고 45명이 부상을 당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숙천 상공에서 강화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메가더 장군은 기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공중 강화는 아주 성공적이었다. 적은 아군의 포위망 속에 압축되어 있으므로 전쟁은 곧 끝나게 될 것이다. 그럼 먼저 숙천 지역에서의 작전을 살펴보겠습니다. 187 공수연대 1대대와 3대대는 숙천시가지 동쪽에 위치한 드롭 존 윌리엄에 강화하였으며 1대대는 철도가 통과하는 목표일 지역을 확보하고 후방에서 지원을 시도하는 북한군의 접촉을 차단했습니다. 3대대는 드롭 존에서 남쪽으로 이동해 목표의 지역을 확보해 평양에서 후퇴하는 북한군의 퇴로를 차단했으며 추격해오는 미 식군단과 연결을 시도하였습니다. 당시 3대대 전방에는 북한군 제239연대 2,500명의 병력이 방어진지를 구축하고 있었으며 그들의 박격포 공격에 3대대 아이중대의 2개 소대가 격파당하고 90명이 실종당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3대대의 나머지 중대들도 북한군의 공격을 받게 되는데 그들의 강력한 공격에 3대대는 탄약을 거의 소진하게 되었으며 다급해진 3대대는 상부에 긴급히 지원을 요청하게 됩니다. 지원 요청을 받은 유엔군은 평양 북쪽에 위치하고 있던 영국군 제27여단 아르길대대와 미들섹스대대 그리고 호주군 3대대를 호출해 숙천으로 빠르게 진격하도록 했으며 그들의 지원으로 북한군을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순천 지역의 작전 상황입니다. 187 공수연대 2대대는 순천 시가지 서쪽에 위치한 드롭존 이지에 강화하였으며 목표 3 지역으로 이동해 교량을 확보하고 북한군의 퇴로를 차단했습니다. 차단 작전에 성공한 2대대는 한국군 6사단과 연결을 시도하였는데 6사단 7연대장 임부택 대령은 전 병력을 차량에 탑승시켜 빠르게 북상해 이날 20시 2대대와의 연결에 성공했습니다. 다음날 2대대는 북한군에게 포로가 된 미군을 구출하기 위해 수색 작전을 실시하였으며 순천 인근에 위치한 철도 터널에서 23명의 미군을 구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다음과 같이 진술했습니다. 북한군은 미군 포로 200명을 터널 안에 몰아넣고 모두 총살하였으며 우리들은 미군 항공기의 공중폭격으로 겨우 목숨을 구할 수 있었다. 그리고 상당수의 미군 포로들이 북쪽으로 끌려갔다. 이번 공정작전에서 미군은 1122명의 적을 사살하고 3818명의 북한군 포로를 확보하였으며 미군 23명을 구출할 수 있었습니다. 187 공수연대의 피해는 전사상자 166명, 실종자 90명입니다. 숙천 순천 공정작전에 대해 대부분의 사람들은 실패한 작전이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 작전이 실시되기 전 북한군의 주력 부대는 이미 도주한 후였기 때문에 그들을 차단해서 포위 섬멸한다는 원래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일부 연구자들은 이 작전이 비록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아쉬움이 남기는 하지만 계획과 실행 단계에서의 철저한 준비로 공중 강습의 위험성과 북한군의 포위 위협을 모두 이겨내고 양호한 전투 성과를 얻었다는 것에 나름대로 의의가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한반도에서 벌어진 최초의 공정작전, 숙천 순천 공정작전이었습니다.